김미화의 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스픽스를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용사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와, 변희재 대표, 네,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오늘 일찍 왔는데 일찍 왔으니까 일찍 왔을 때 빨리 자주 늦어가지고. 예. 오늘 저와 함께할 역전의 용사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먼저 쓴소리 언론인이시죠? 성경환 전 TBS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와, 예. 그 옆에 똑소리 나는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귀여우세요. 그리고 태블릿 PC 하면은 변희재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태블릿 PC 오늘도 뭐 네, 어제 재판하고 와가지고요. 네. 아 그래요? 네, 내용 그 나중에 얘기 또 하면 돼요. 재밌게 듣겠고요. 네.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지금도 원래 6시 반인가요? 이렇게 끝내기로 했는데 내일도 있고 오늘도 이렇게 길게 하고 오늘 있어요. 제가 어떻게 좀 보셔요? 보고 왔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이틀이 아니라 3일 가도 모자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상식적인 질문에도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난 이상하게 그 사고방식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변 대표님. 오늘의 변 대표는 과거의 변 대표가 이렇게 축적돼가지고 오늘 변 대표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진숙 후보가 SNS에 아주 촘촘한 우리 보통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말들을 많이 썼잖아요. 왜 그렇게 썼냐 그랬더니 공직이 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방통위원장이 되면 그런 거 안 한대. 안 하겠대. 옛날 과거의 일이. 그러니까 자연인이 했을 때 그게 뭐가 문제냐 근데 이런 막 식으로 먼 하더라고. 얘기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재작년이나 작년 뭐 이럴 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의 성경화는 요즘 한 얘기지. 과거 소년 시절 때부터 형성된 사고가 만들어낸 오늘이거든. 과거에 있었던 사고방식이나 이런 걸 다 부정하면 안 되지. 네, 네. 네. 이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매일 접하는 방송을 좌지우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틀 동안 청문회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검증을 우리가 반드시 해봐야 되는 자리고요. 이진숙 후보자가 몇 년 전인가요? 저희 스픽스에 나와서 발언하신 내용이 요새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거 잠깐 보시고 나서 우리가 또 네네. 얘기 나누죠. 네. 그래서 저는 MBC 관련해서 지금 이제 YTN 민영화 작업이 시작됐다고 알고 있는데 MBC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 좌파 정권이 들어오든 우파 정권이 들어오든 굉장히 사회에 말 그대로 해가 되는 그런 집단밖에 안 된다. 네.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있습니다. 네, 네. 해가 되는 집단밖에는 안 된다. MBC가? 이분이 아니 몸담았던 지금 MBC 그곳. 민영화를 강조하는데 네, YTN처럼 되면 네. 지금 YTN에서 방송해요? 아니 안 합니다. 민영화 되기 전에 하셨죠? 네네. 네. 저도 민영화 되기 전에 하나 하셨죠? 잘렸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민영화 되면 민영화라는 것은 방송사를 개인이 소유한다는 뜻 아니에요? 기업이 소유한다.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 극대화. 그렇죠.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 극대화인데 공영방송은 주인이 국민이다. 국민이 굳이 방송사를 통해서 돈 벌어가지고 뭐 나눠 먹을 게 있겠습니까?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으로 존재하는 게 낫지 국민에게는 네. 민간 기업이 가져가면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별일을 다 해요. 그렇죠.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언론인들 다 잘라버리고 YTN에서 지금 겪었잖아 진짜. 네네. 그렇게 하자는데 말이 됩니까 그게? 네. 보수에서 사실 이제 YTN, MBC 민영화론을 강하게 주장해 왔는데 네. 요즘에 별로 주저앉아 못하는 게 YTN이 민영화돼서 보수가 원하는 대로 된 것도 별로 없고 그냥 방송의 존재 가치만 없어졌을 왜 뿐이고 배승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배승이 하나 그냥 자리 차지하고 아예 그냥 존재 가치 없어졌으니까 야 그럼 MBC라는 거 민영화해서 저렇게 될 바에 무슨 민영화에서 쑥 들어갔어요 현재 상황에서. 네네. 보수 쪽에서는 그렇고 노영희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 뭐 말할 가치가 있으니까. 정말 황당무계한 아니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무조건 민영화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민영화를 해야 되는지
왜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 해가 되고 악이 된다는 뜻인지 저는 그 논리를 솔직히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노조 얘기를 오늘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 중요한 게 방통위원장 자리가 무슨 자리인가를 먼저 우리 시청자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네. 아까 이제 김유아 선생님이 대충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정보를 접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사고가 형성되고 생각을 갖는 건 뭐냐? 방송, 신문, 통신 이런 걸 통해서 다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스마트폰 하나로 전부 다 우리가 배우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럼요. 그걸 관장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 사고, 생각, 생활 여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보면 대통령 다음으로 영향이 큰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진숙 씨를 만든다는 게 말이 네, 됩니까? 네. 저는 이런- 저분은 네. 어떻게 저렇게 모순적인 생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네. 엮어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하고 몇십 년을 같이 한 후배이기 때문에 어떻게 솔직히 어떠세요? 저분 정동영 할수 있는- 의원도 오늘 울컥하시더만요. 네, 예. 정동영 의원도 저 선배죠 이제. 함께 일했다. 함께 보도국에서 같이 했죠. 그러면서 한마디로 정리하더라고요. MBC의 긴 역사는 빛과 그림자의 역사다. 그림자의 역사는 당신이 만들었다. 지금 당신이 그 정점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정동영 씨가 이진숙 네. 네, 네. 그리고 그 뭐 이진숙 씨가 얼마 전에 저도 그 어디 가서 발언을 했습니다만은 국회 가서 근데 좌파 연예인, 우파 연예인, 뭐 좌파 영화, 우파 영화, 좌파 감독, 우파 감독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신 거. 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비난받아야 마땅할 얘기고 아마 내일 청문회에 오늘도 가셨을라나요? 저도 참고인으로 좀 출석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미 국회에 가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로 가름을 오늘 하는데 오후부터 증인과 참고인들이 네. 나온다고 했어요. 계속해서- 강상범 씨가 나간다고 아,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이진숙 씨가 좌파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물어보니까 좌파는 나쁜 겁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물어보시던데.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좌파가 정확히 뭐예요? 아니 저기 저는 좌파. 저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으니까 좌파. 아니 좌파 오른쪽에 있으니까 우파. 난 오빠. 잠깐만요. 이게 개념 정리를 난 확실하게 이해가 하고 안 가야 될 가서 것 그래요. 같아요. 네, 맞아요. 이진숙 씨가 얘기하는 좌파는 네. 낙인을 찍기 위한 좌파 우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는 사실 이것은 좌파 우파 이렇게 그 뭐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에 따라서 저는 행동하고 실천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이진숙 씨가 얘기하는 뭐 좌파라는 표현이 맞는다면 그거 저는 뭐 그것도 수용합니다. 그런데 네. 이진숙 씨는 정확하게 낙인 찍기를 하고 있거든요. 좌파는 나쁜 거야 라는 걸 앞에 붙이고 좌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진숙 씨는 나쁜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좌파는 겁니다. 이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좌파를 이겨야 된다. 이겨야지 우리가 네. 산다. 네.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겨야 되는데 이게 아마 사회학적으로 그렇지. 좌우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적으로 그렇지. 규정한 좌파다 그러면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죠? 본인의 적은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 적의 정체성이 정확히 뭐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진숙 씨가 네, 매우 이해가 안 편향돼 가서 있었잖아요. 그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에서 네네. 뭐 무슨 자리를 하려고 대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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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그때 대구시장 대구시장 안 됐었죠. 아니,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에 있어도 상관이 없죠. 상관은 국민의힘도 없지만 당이고 다 좋은데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좌파 우파를 본인이 나누고 생각하는 있잖아요. 좌파나 본인이 생각하는 적이 정확히 뭐냐고 그 개념을 좀 알려달라고. 개념 없습니다. 개념 아까 없어요. 내가 봤는데 그러면서 좌파는 나쁘냐 물어보니까 나쁘다고 안 했습니다. 또 그러더라고. 그럼 왜 이겨야 한다고 되느냐? 뭘 왜 이기겠다는 우파가 거야. 좌파를 이겨야 한다고 네. 되느냐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그런 뭐 특정한 일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답을 우파의 피해가는데 이데올로기는 뭐고 좌파의 이데올로기는 뭐고 우파가 지향하는 삶은 뭐고 좌파가 지향하는 삶은 뭐고 왜 본인은 그들을 적이라고 규정하고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지 그거 설명해 줘야죠.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예, 네 말씀. 저는 김유아 선생은 좌파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일을 했습니까?
그냥 오르니까 아니 한 제가 거죠. 무슨 정치를 합니까? 왜 제가 좌파입니까? 근데- 그런데 예, 자기 권력을 예.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것을 써먹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데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좌파 우파 나누는 것도 기준이 어이가 모호하고 없어요. 잘 모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저도 저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저거 자신을 맨 오른쪽에 놓아두고 내가 왼쪽에 있으니까 무조건 좌파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갈라치기 네. 할 때 써먹는 수단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저를 이제 세련되게 저를 이제 소외시켜 놓고 한번 위에서 내 영혼이 나를 이렇게 쫙 보면 자유주의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리버럴인 것 같아. 예. 자유죠. 리버럴은 이제 미국에서는 좀 약간 좌파로, 약간 진보로 치죠. 예, 중도 좌파로 좌파 치죠. 정도. 예. 그런데 그런 것 같아. 왜? 우리보다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일단은 연민의 정을 느끼고 그럼요. 저 사람들도 좀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그래야 세상이 정의롭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기본적으로. 네네. 무한 경쟁을 통해서 내가 이겼으니까 경쟁에서 이겼으니까 아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누가 뭐라고 그래? 이건 이게 아니거든 내가. 지금 이진숙 씨가 그렇게 낙인 찍기를 함으로 해서 당장 우리 후배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배우 정우성 씨 그렇지. 맞아. 유엔 얼마나 유엔 바른 난민기구, 사람입니까? 난민기구에서.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 자리에서 사임을 했어요. 사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기구와 나에게 끊임없이 정치적인 공격이 가해져서 정우성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 일을 하고 있다거나 하는 이런 다른 의미들을 얹으려 하기에 나와 기구 모두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 됐다. 아하. 원래 그분이 이런 거 예전에 나왔습니다. 책까지 썼을 때는 나는 그만 들어갈 때까지 절대 안 그만두고 그럼 열심히 해보겠다 2019년도까지 이랬어요. 그 의지가 그랬잖아요. 강했죠. 그럼요. 그리고 네.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잘했고. 얼마나 열심히 했어. 몇 년 동안. 그리고 임명이 언제 됐냐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어요. 2014년도. 아니 그러니까 뭐 어느 정부 땐 거는 뭐 그러니까 그런 좌파 거는 우파로 나눌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고 또.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닐 것 같고 그럼요. 어찌됐건 이진숙 씨의 낙인 찍기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둘씩 피해가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건 분명하게 아셔야죠 본인이. 그러니까 정말 네. 정신이- 뭐 자연인일 때 얘기한 건 괜찮고 그러면 뭐 공직에서 얘기하는 건 뭐 그거는 조심하겠고 이게 무슨 그러니까 자연인 경우입니까? 때의 발언과 네. 행동 거지들을 바탕으로 그 사람이 향후 공직에 앉았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결정이 되니까 그걸 검증하는 우리가 거죠. 그걸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검증하는 거죠. 청문회를 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나에게 잘해주면은 무조건 내 편이고 정이고 올바름이고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다 나쁜 편이고 적이고 이렇게 간주해 버리니까 말이 안 맞는 근데 거잖아요. 이제 본질적으로 이분은 윤석열 대권 후보 캠프에 들어갔고 네네. 그 이후에 윤석열 여당에서 대구시장을 그렇지. 출마했기 때문에 원래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은 방통위원장 안 오히려 됐었죠. 당연히 안 안 되죠. 됐었죠. 예. 정치적 성향이 있는 네. 사람은 방통위원장이 안 됐고 최소한 그렇게 정당 활동이나 선거 활동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안 했었어요. 안 그러니까 했어요. 이거는 딱 한 명. 예.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음. 방송위원장이죠 그때. 어쨌든 이거는 그때는 윤석열 이제 대통령 잘못이에요. 국회의원. 예. 대통령이 그렇지. 어떻게 이런 바꾸랬대. 사람을 후보자로 내세우고 이런 사람을 임명하려고 이렇게 행동을 아니 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방통위원장이 뭐 이동관부터 김홍일부터 이렇게 해서 전부 뭐 하나 해놓고 결제하고 빠지고 도망가고 이래서 지금 세 번째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맞아요. 국민들이 안정될 수 있게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해주셔야지.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분란만 일으켜. 아니 그리고 네. 그리고 이진숙 씨가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량을 지금 보면 뭐 진짜 그것도 기가 굉장히 막혀요. 기가 막힌데 지금 도대체가 뭐 개인정보 동의를 안 해준다는 아니 거 게다가 자기는 단 한 1만 원도 사적으로 사용 안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사용한 게 전부 다 주점, 뭐 노래방, 그 자기 집 호텔, 근처에서 식당, 혼자 밥 먹고 골프장 뭐 엄청나게 금액 엄청 많이 비싼 쓰고. 금액으로. 오, 네. 왜 저러는 거예요? 몇 천만 원, 뭐 몇억, 1억 오. 얼마씩 막 그랬던데. 뭐 5천만 원, 뭐 7,500만 원. 근데 저도 MBC 자회사 사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아카데미 사장. 예. 법인카드 그렇게 안 써요. 저도 좀 그게 MBC라는 나 데가 그렇게 법인카드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 문화가 있을 텐데 법인카드 어느 정도 쓰는지. 네네. 지금 현재 사장이 나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저렇게는 안 쓴다. 법인카드 써본 적이 없고 또 서강대학교 대학원을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학원에 어떻게 그 다니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 MBC 대전 MBC 회사차 네. 운행이 이제 자주 목격되고 그랬나 봐요.
배워요? 대학원 다니는데 자기 개인적으로 공부하러 다니는데. 대전에서 그러니까. 작차 관용차 끌고 다니면 안 되죠.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마 기사를 대동했을 텐데. 그걸 기사 그러니까 뭐 10,000원짜리 12,000원짜리 밥 먹은 게 나와요. 어느 그 혼자서. 일정한 음식점에서 몇십 네. 건인가 몇백 건인가 나오는데 그건 자기 기사가 자기가 업무를 볼 때 기사가 먹었을 거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기사는 휴일날 쉬거든요. 그리고 사적인 일에 기사를 쓰는 건 아닙니다. 기사를 쓰는 게 사적인 일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토 일요일에 쓴 법인카드 사용 내역만 342건이고 8,500만 원에 달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잖아요. 근데 뭐 기사가 8,500만 원 씁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뭐에 이제 쓰신 건지 개인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는 단돈 10,000원도 나를 위해서 안 썼다라고 하면 자신 있게 개인 정보를 동의를 하고 이거를 우리에게 제출해라 하는데도 제출 안 하고 있잖아요. 못 하겠다고 하는 거 이제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제 업무였다. 서울에 가서 업무를 봤다. 이게 뭐냐 호텔 5성급 호텔에 가서 그러니까 명동에 있는 그 호텔인 것 같아. 거기 주변에 있던데 쓴 게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업무를 봤다. 이건 말하자면 대기업 홍보 담당자나 대기업에 이제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협찬을 따내는 거거든요. 예. 협찬 따내는 건데 방송사 사장이 대개 이제 계열사 사장이 그걸 해요. 그걸 그렇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런 사람들을 거기에서 만나고 골프를 치고 유흥점에 가야 되느냐? 네, 이제 그건 차차로 아니거든. 뭐 밝혀지겠죠. 내일도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청문회를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영란법도 적용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그건 법적으로 뭐 김영란법도. 철저하게 밝혀야 될 일은 밝혀져야겠고요. 네. 자, 이제 우리 변희재 대표가 활약할 김건희 여사 비공개 소환 조사. 이 검찰 얘기입니다. 검찰. 이 콜검이라고 어저께 저희가 얘기했는데 검찰이 그 김 여사가 콜하니까 바로 검찰이 달려가서 지금 국민들이 콜검이 아니냐 이런 비아냥까지 듣고 휴대폰도 있어요. 뺏기고. 네, 국민들에게 휴대폰 뺏긴 거는 말이 안 되죠. 가서 조사를 받는데 여기 경호처니까 김건희 여사가 장소도 지정을 했고 시간도 지정을 했고 경호처니까 전화기 내고 가라. 전화기만 냈으면은 그건 쪽팔리는 게 아닌데 여기 신분증까지 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검찰 조사 뭐 변희재 대표도 받으러 가봤고 저도 받으러 가봤고 수도 없이 검찰 조사 받으러 갈 때 물론 신분증 내고 거기 그 출입증은 받지만 휴대폰 안 뺐습니다. 휴대폰 네네.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피의자인 김건희 여사가 검사가 들어오는데 경호처로 그렇게 장소를 정하고 그런 검사들이 쪽팔리지 않냐 이거야. 제 얘기는 그럴 때 검사들이 거기서 항명을 하는 거지. 요즘에는 또 그죠? 하나는 이제 휴대폰에 중요한 걸 메모를 수첩이 안 쓰잖아요. 네네. 많이 해놨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필요할 때가 있다고. 근데 검사들이 휴대폰 다 놓고 갔다면은 그럼 사실 중요한 거 넣고 가서 허다한데 수사를 똑바로 못하는 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그러죠. 것들은. 그래서 보고도 못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보고도 못하고 저 뺏기니까. 예, 그러니까 업무에 차질이 온 거죠, 이거는. 네. 아니 이 정부 들어가지고 검사 수사를 받다가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맞죠. 검사에 기에 눌려가지고 죽는 거거든. 처음에 그거. 얼마나 들어갈 때 막 엄하게 체크해요. 검사가 근데 네. 김건희 여사한테 기에 눌렸잖아요. 콜 하니까 벌써부터 갔대잖아. 이거부터 뺏기고 들어가니까. 네. 게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 그만둘 거야. 할래 말래. 이거잖아요. 이거 언론에 나가면 나 안 한다.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밤 뭐 11시 40 몇 분인가? 그 검찰총장에게 전화한 게 그 시간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언론도 사실 그 시간에 그렇게 안 받아쓰지 하죠. 못하죠. 언론사 그죠? 받아쓰기 안 하죠. 11시 12시 다 돼서. 예, 어? 그날이 토요일 밤이었잖아요. 토요일 밤에. 네. 예.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갑자기 지금 4년 몇 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하필이면 토요일 그날 그렇게 검사님을 갖다가 불러서 조사를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을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저는 26일 26일 청문회 탄핵 청문회 예, 예, 청문회 대비 있죠. 중이다. 예, 이렇게. 김건희 여사하고 최은순 여사가 증인으로 네, 근데 자기는 물론 참석은 안 한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차피 앞으로 특검할 게 뻔할 뻔짜니까 네네. 수사도 안 해놓고 너네들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결국 야당에서 이제 그렇게
뭐라고 할 거잖아요. 물어보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우리 수사했다. 네. 우리가 직접 대면 조사 이렇게 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려고 했던 거겠죠. 그리고 내용을 물어보면 이건 기밀이라 말할 수 없는데 이걸 왜 물어보냐 이렇게 그렇죠, 말하려고 하는 거 하겠죠. 우리 국민들이 계속 따져봐야 될 것은 사실은 이 사건의 본질을 잘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잠깐만요. 네네. 이 사건의 본질은 네네네. 김건희 여사의 수사입니다. 수사. 그렇죠. 그죠? 네네. 근데 그 본질은 어디로 가고 계속해서 검찰들끼리 충돌하고 있는 부분만 지금 포인트를 맞춰서 언론 기사가 나가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 답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없어서 부분에 그래요. 대해서 제대로 제가- 된 답이 없으니까. 네, 제가 본질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1심이 작년 2월이었죠. 작년 2월이었죠. 네, 2월이었어요. 작년 2월에 권오수 씨. 권오수 씨 이런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죠. 네, 이종호 씨. 이종호 씨 받고 집행유예 그런데 나오고. 거기에서 검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았을까? 기소를 했는데 무죄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손모 씨라고 네, 전주. 전주가 무죄로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검사가 그리고 이제 판사도 이 사람이 주가 조작을 네. 인지를 했는데 왜 이렇게 하니까 검사가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공소장 변경해라. 방조범으로. 네. 방조범으로 공소장 변경해라 했다고요.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대통령실에서 여태까지 걱정 없게 생각했던 이유가 수억인가 100억인가 얼마 갖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전주 노릇을 했는데 이 사람도 무죄 받았는데 나야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때 라고 생각했던 전주가 91명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 기소된 게 권오수 씨랑 같이 기소된 사람이 6명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중요한 사람 이 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무죄가 나서 네. 2심이 9월 10일 날이 재판이잖아요. 9월 12일 날. 판결 선고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을 방조 혐의로 기소를 하면 그래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했습니다. 네. 방조 혐의로 기소를 하면 91명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같이 주가 조작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는 사람은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말리지 못해서 그냥 방조한 거야. 네. 어떤 사람이 사람 죽이는데 그냥 구경하고 있으면 그건 방조범이거든. 그렇죠. 범죄를 저지르는데 보고 있었어. 방조범이거든. 손모 씨가 들어갈 확률이 크거든. 네. 자, 그러면은 당연히 김건희, 최은순 씨는 당연하다. 그러니까 유죄가 나오면 그렇죠. 안 되니까. 그래서 네. 9월 12일 날 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왜 검사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공소장을 변경한 거고 판사가 은근히 그걸 제안을 했던 거고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유죄가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수사를 끝내버리고 불기소로 그냥 미리 기소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미리 불기소해버리면 그렇죠. 논란이 없다 이거죠. 기소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 재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유무죄를 따질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걸 바로 노리지 않았는가 그런 이게 생각이 바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 독점주의의 폐해라는 그렇죠. 기소 독점주의 폐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수순을 보면은 말씀처럼 무혐의로 그 종결할 어떤 수순을 밟고 있는 거다. 이런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도 김건희 여사가 진실로 조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진 한 장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것도 역시 안 받았을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동영상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뭐 제3의 장소에서 비밀리에 경호처에 가서 받았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언론이 이걸 어떻게 보도를 해야 되는 거냐고요. 그러면 만약에 진실로 이것을 조사를 받았다면 사진을 제시를 하거나 지금 뭐 검찰청 앞에 나가서 그 조사받을 때 사진 한 장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분의 사진도 많이 찍잖아요. 어떻게 믿으라고요? 근데 사진 찍는 거는 너무나 예쁜 사진. 아니, 사진 좋아해. 50대 아줌마가 예쁘면 얼마나 예뻐요. 예뻐요. 근데 예쁜 사진만 골라서 나오고 있잖아. 아니, 화보 그렇죠, 화보. 조사받으러 가는 사진은 보도 사진이었어요. 없고 보도 사진 다 화보예요. 저 나온 거잖아요. 저런 사진. 아니, 이거 완전 화보지 이거. 또 화보지
나오잖아. 어저리 이것도 자기 한번 해. 예쁜 사진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도 사진이라 하면 사진을 통한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 메시지가 뭔지 몰라. 그냥 예쁘다는 것. 아니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그 뽀샵을 했겠죠. 검찰이 자기들 신분증까지 거기다 제출하고 핸드폰도 뺏기고 오히려 피의자한테 다 제출을 해서 이게 뭐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네네네.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마당에 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면 그거 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결국에 이제 9월 12일 재판 전후로 아마 이제 불기소 이유서를 발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사진을 네. 보여달라고 진짜로 했는지. 보도 사진 아니 검찰 조사받는 거 화보처럼 찍을 수는 없을 테니까 못 아니 건데. 그 안에서 조사받는 거만 참하시는 모습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동영상이라도. 그건 안 찍어. 차담회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들어가는 거 거 직접. 들어가는 걸 찍어야 CCTV 라도 되는데 이거는 자기가 달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검사들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포토라인에 거는 검사들이 서버리는. 그러니까 오늘 기사에 난 걸 보니까 네. 검사들 전화는 다 뺏었는데 김건희 김 여사 본인은 뭐 경호상의 이유로 뭘 또 안 냈대 핸드폰을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피의자도 핸드폰 주고 검사도 주고 이랬으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게 내가 특혜가 어떻게 아니라는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특혜가 아니래. 그러니까 원래는 그 대통령 경호처에서 사실은 이제 조사를 받았으면 거기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가 뭐 대통령 부인에게 부여되는 건 아니니까 그분들 보안상 이유로 핸드폰을 뺏어야죠. 원래는. 근데 검사는 뺏으면서 피의자한테는 핸드폰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줬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뭐 그 얘기는 하나마나 할 필요도 없는 거기에서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진술했다는 게 단편적으로 보도가 되거든요. 그거 너무 재밌어요. 그 내용이. 뭐라고 하나요? 뭐라고 했어요? 화장품을 선물 받은 이유. 아, 그 미국 할인 매장에서 산 걸로 인식해서 싸구려라서 안 받은 것 같다 이런 그다음에 얘기. 또 자기는 유복하고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란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최 목사가 자기가 유복하고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란 걸 알고 있어서 자기를 이해하는 줄 알았다.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의혹에 대한 억울함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만났다. 헤이즐러님도 그러잖아. 건이가 다 녹음했겠네. 그다음에 또 하나 녹취를. 양주 있잖아요. 양주. 네. 궁금했잖아요. 네. 이것도 마셨나 어쩌나 그랬더니 최 목사가 전달한 양주는 신체적 위해 우려가 있는 물품들은 폐기해야 한다는 경호 지침에 따라서 폐기한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가 얘기했는데 마셨겠죠. 그게 40만 원이 넘는 소리예요. 어디를 폐기했냐고요? 네, 뱃속으로. 그러니까 위로 폐기, 위장으로 폐기했다, 간으로 폐기했다. 이렇게 아니 이해를 술이 해야 위에 됩니다. 물장이 대한민국에서 술 제일 좋아하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술이 위에 물질이잖아. 그러니까 대통령 맨날 맨날 물질을 이러고 먹는 거야. 그것도 수정방. 어? 시장만 돌아다니면 소주 생각난다고 이런 사람이 그래. 대통령인데. 아니 수정방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들어가면 각 1병씩 깐다는데 수정방을. 제가 그 수정방 그럼 위에 물질 제가 그렇게 술하고 많이 잘 먹어. 안 맞는 술인데 수정방이. 수정방 안 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소주는 먹더만 근데 지난번. 수정방만 먹으면 저는 다음 날에서 아, 수정방하고 안 맞는. 언제 내가 수정방을 먹여야겠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안 완전히 되죠. 안 맞네. 저 수정방만 먹으면 저는 안 돼요. 저도 술이 강한 편인데. 아,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직을 준다 그래. 그러면서 수정방을 한 병을 마셔야 준다. 이상하게 그럴 때 저는 못 마셔? 수정방 먹으면 다음날 그러니까 내가 머리 그럴 때 안 내가 되겠네. 흑장미 해줄게. 내가 흑장미 해줄게. 그러면 이게 그러면 오늘 저 만찬 때 한동훈 당대표, 국힘당 대표랑 이제 다들 오늘 저녁 원희룡, 먹는다고 나경원 하는데 이런 수정방 사람들. 먹을까? 네. 뭐 이것저것 다 아니 드시겠죠. 이거 먹어도 핸드폰을 아까부터 그때도 핸드폰 켜놓고 계시더니 또 그러네. 그 뭐 어쩔 수 없죠. 저는 여기서 그 우리가 국민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검찰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그 아무리 대통령 영부인이라도 거기 들어갔어요. 휴대폰 뺏겼어요. 그다음에 신분증도 제시했어요. 그리고 자기 총장한테도 연락을 못 해요. 그래서 나중에 저녁에 전화를 할 정도로 보고를 할 정도로 이래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러한 것을 항의해야 되죠? 저는 이게 법과 원칙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하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영부인에게 항의하셔야
맞다고 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토놓고 자기네 그가 위에 사장이 왜 나한테 보고도 없이 가서 조사했어. 이거 한번 조사해 보겠어 하니까 전부 다 아니 우리가 뭐 악귀입니까? 법불악귀 있잖아. 네네네. 얘기한 거 이원석 총장이 네네네. 얘기한 거. 네. 그래서 아니 부하 직원을 악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악귀의 법불악귀. 뜻도 몰라. 그러니까 부하 직원을 악귀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악이 당할 때 악인가? 그다음에 총장이 우리를 조사하겠다면 관두겠다 하는 검찰이 2명이 더 나왔어요. 오늘. 네. 그래서 3시예요. 진상 파악. 진상 조사, 파악하라 그랬다고. 파악과 조사가 다르다며. 네, 아니 파악과 조사하는 아니, 걸 오늘 만나. 사장한테 이거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지도 않고 직원이 했어. 네. 당연히 사장이 그거 왜 물어보지도 않고 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니 어떻게 해서 사장한테 지금 대들고 우리가 한 게 정당하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뭐 합니까? 이현석 총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한마디로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아니 거죠. 국민 이제 법감정하고는 완전히 지금 언제 국민 어긋나 여론을 있잖아. 시켰습니까? 그러니까 가 그냥 이제. 요즘 기분 좋으세요. 왜냐하면 그 누가 기분 좋아요? 원전 수출해가지고 누가? 대통령이 대통령이. 그래서 좀 약간 그 지지율이 높아졌다고 지금 그 덤핑한 건데. 그러니까 그 덤핑에서 완전히 이제 9월달 되면 망하는 게 드러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분 좋아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애초에 국민 감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논리에서 자, 이원석이 이제 끝난 사람 아니냐, 네가 뭔데 우리 조사하냐 이렇게 거의 하극상 수준이죠. 근데 이거. 여기서 이제 월요일 날도 그런 얘기 했지만 왜 이원석 총장한테 그 도이치모터스 조작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박탈했을까? 아니 안 줬을까? 그거는 처음에 본인이 네. 그 검찰총장 시절에 네. 본인이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나 아무것도 안 하겠다, 보고도 안 받고 이 사건 관련해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중단되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것도 굉장히 그런데- 웃긴 거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좀 끄세요. 이거 핸드폰을 좀.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원래 그거를 복원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안 시켜준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윤석열 총장과 이 본인의 부인이나 이 관련된 자와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게 맞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바뀌었으니까 원래는 이걸 바꿔줬어야죠. 당연하죠. 권한을 복원시켜줬어야 맞죠. 근데 그걸 안 해주는 게 아니 근데 그 황당한 이원석은 거죠. 달라 그랬어요? 달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달라고 누가 안 했는데 해준 거예요? 박성재가 안 했죠. 박성재가 아주 끝까지 안 해준 거예요? 지금도 그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하나의 사람들이- 단독된 수사지휘를 안 하겠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보고도 안 받겠다 그랬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그럼 한동훈 때 했었어야지. 한동훈하고 너랑 친하잖아. 이제 그렇게 말해. 그럼 뻔하지. 한동훈 때는 아예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의미가 헷갈린 없는 게 거였어요, 사실은. 한동훈 때 왜 했냐고 물으려고 그랬더니 한동훈 때는 아예 그냥 수사를 직접 안 했지 했으니까.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가 없었던 거야 사실은 그 당시에. 저는 다른 네. 관점에서 보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검사들을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 다음에 박범계 장관이었죠. 네. 박범계 장관한테도 검찰총장한테 그걸 안 줬어요. 윤석열 정부 때도 한동훈한테도 안 줬지만 또 그 다음에 지금 이원석이한테도 안 주거든. 한동훈이 이 검찰총장 한 적이 없지. 이 사람들도 자기 부하들을 믿지 못 않았다.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석이는 상관없지. 작년 9월부터 삐딱선을 탔기 때문에 그거는 윤 뭐 대통령 이미 입장에서 박성재 장관이 만약에 이 수사권을 준다 그러면은 너는 완전히 나 뒤통수 때리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자기들을 못 믿는 거야. 네, 안 믿는 거지. 근데 하여튼 이원석 총장이 그런 식으로 알리한다면 한동훈 때 했었어야 된다면 그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본인도 별 의지 없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의지도 없었고 필요도 없었어요. 그들은 그때 아니까. 당시에 서로 간에 같은 팀이었기 때문에 원팀이었으니까. 의미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거 여기 있어요. 아까 공소장 검찰이 변경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언제냐면 송경호 서울지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이제 승진 뭐라고 그래? 그 좌천되고 네. 이 현재 중앙지검장이 취임하는 날 결재를 한 거예요. 사인을. 이창수 취임하는 날. 근데 이거 사인하고 나니까 실수한 거지 이게.
언급기를 사인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전부터 공소장 변경하라 그랬었어요. 하라고 했지만 판사가 하라 그랬었어요. 판사가 하라고 그랬지만 네. 안 하면 안 하잖아. 안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래서 하기로 돼 있었었고 그래야만 이창수가 오는 거를 모르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했었던 거지. 사실은. 저는 그 수사지휘권을 지금 뭐 그게 5월 17일 날. 달라고 그러는데 안 준다 지금 뭐 그러는데 이거는 그 여기서 계속 다뤄보니까 제가 이상한 거는 이거는 윤석열 개인의 수사지휘권을 명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추미애 장관 시절에 이거는 그 검찰총장의 총장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므로 이것은 검찰총장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이상한 말이 안 것 되는 같아요. 거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의지만 있으면 하면 돼. 그렇죠. 의지가 아니, 없는 거야, 그거는 애초에. 도이치 개별이죠. 모터스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인이 그러한 수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지휘권에서 물러나 그게 당연한 있어라라고 거죠. 네. 했던 네. 건데 그렇죠. 지금 어떻게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지 이 말이 지금도 통하고 그러니까 있는 건지 일부러 이해가 안 돼요.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지금 그렇게 핑계 내고 있는 하는 거면 거지, 제가 핑계. 볼 때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었어요. 의지 없으면 그럼요. 핑계 내는 거죠. 의지의 문제. 아니 그건 해석의 문제잖아요. 그 당시에 남편의 부인의 사건을 보고 받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 말아라라고 했던 거지. 그렇죠. 그 이후에 계속 모든 하지 검찰총장이 그 사건에 대해서 전부 다 할 얘기가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당연한 것처럼 지금 그러니까 흘러가고 이원석도 있잖아요. 멍청한 게 네. 왜 뭐 하려고 박성재한테 허락해달라고 하냐고요. 왜? 그냥 본인이 하면 되지. 자기가 했으면 되는 거죠. 본인이 그냥 그 네. 보고를 받으면 되지. 제가 하면 지금이라도 하면 돼 근데 사실은. 문제는 뭐예요?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너한테 보고 안 하겠다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금 2달 정도를 앞두고 네, 9월 15일 지금 날 화가 나 나가니까. 있잖아요. 지금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냥 그게 왜냐면 아니라-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윤석열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아니, 본인은 하려고 총장으로서 해요 지휘한다. 지금. 근데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안 한다니까. 말을 안 듣는데 이제 더 이상 자기가 가서 또 하지. 이제 아니 이게 본인이 이제 직접 하면 돼. 직접 하면 되지. 본인도 검사인데 뭐, 뭐. 수사 검사인데 지휘권하고 보고받을 네. 권한이라든가 이런 건 좀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죠. 보고도 그래서 못해. 왜 보고하느냐 물어보니까 그거 반대할 것 같아서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조금 저기 네. 또 화를 가라앉혀야 되기 때문에 중간 광고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네. 우리 변 대표님 아까 이진숙 그 후보자 관련해서 얘기 못 나눈 게 하나 있는데 뭐 있다면서요? 관련해서 하실 얘기. 아니 그게 아니고 뭐야? 한 10년 전에 네. 이제 제가 진중권 씨하고 사망유의 토론을 해가지고 그렇지. 듣보잡 그래서 그걸 보고 이준수 씨가 MBC 본부장이었던 걸 기억해요. 본사 본부장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네. 10년 전 맞아. 예, 10년 전인가 네. 뭐 박근혜 정권 초기인데 세월호 때. 예, 그때 이제 저녁 자리를 먹는데 그때 63빌딩 아마 아직 63빌딩의 그 59층이나 60층의 그 진짜 중식집. 진짜 비싼 데잖아요. 중집.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갔을 때 약간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데는 저도 이제 뭐 광고 영업을 하니까 주로 이제 이 재벌들하고 만날 때 광고 때 가는 데인데 MBC 본부장이 이런 데서 하나 싶었는데 이제 보니까 호텔 이런 것들이 좀 이준수 씨가 원래부터 그렇게 고급 취향이었구나. 호텔을 그래가지고. 좋아하는 것 같죠. 예. 아무래도. 비싼 데로 이진숙 씨 두둔하고 있는 거. 아니 비싼 걸 좋아하시는데 비싼 걸 좋아한다. 나 태블릿 PC 보도에. 그거는 이제 제가 뒤에서 재판하고 엮으려고. 엮으려고. 엮는 거 좋아하시네. 예, 재판 관련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예 마지막에 엮어보고 중간 광고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왜 아직도 3년 넘게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세요? 설마 바꾸기 귀찮다고 복잡하다고 그냥 쓰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 업체는 없었다. 인터넷 비교어. 인터넷 가입 시 47만 원. 결합까지 적용하면 최대 200만 원 상당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유심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무료 이 모든 게 설치당에 지급됩니다.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고 3년마다 놓치면 후회하는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비교를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를 검색해 3초 만에 결정하고 비교해보세요.
예,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7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다 해서 77만 원 최대 혜택 받으실 수 있고요. 인터넷 TV 가입 원할 때 비교원 365일 연중 무휴 상담 가능합니다.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거나 1670-2571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아, 우리 이제 변희재 대표는 마지막에 엮어보겠다 하셨는데, 김건희 여사 하니까 권익위하고 또 뭐 연결이 안 될 수 없잖아요. 권익위가 오늘 또 뭐 하나를 결론을 지었는데, 김건희 명품백 대통령 기록물이라던 권익위 돌연 아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어떻게 검찰 보십니까? 수사 결과에 맞추는 거죠. 검찰 수사 결과에 맞추는 거예요. 검찰 조사 결과에 맞추는 거예요. 그냥 돌려줄 거겠죠. 아무래도 돌려줄 것 같은데 최재형 목사한테. 유 행정관의 얘기에 맞추는 거죠. 그렇죠. 예. 아니 이제 검찰 수사 결과도 그렇게 나올 거니까. 네. 유 행정관이 진술한 대로 깜빡 이게 잊고. 처음에는 그걸 안 뜯어봤 그냥 그대로 받았다가 그대로 보관한 것처럼 말했다가 그 유행정관이 나타나면서 뭐라고 말이 바뀌었냐면 그날 저녁에 뜯어보고 유행정관에게 이건 부적절한 선물인 것 같으니 돌려줘라라고 말했고 유행정관이 잊어버리고 있었고 뭐 이런 일이 터졌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뜯어본 거에 대해서 뭔가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안 뜯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태가 되니까 아 마트에서 산 싸운 물건인 줄 알고 내가 그냥 돌려보내라고 했다. 이 말이 그렇게 나오고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설명이 안 근데 이게 맞게 된 거죠. 권익위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권익위는 일단 1차적으로 수사를 해서 사건을 규정해야 되는 기관인데, 그러면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 그 백에 대해서. 그러면 대통령실에 누군가는 기록물이라고 답변을 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처음에 그랬었죠. 했었잖아요. 처음에는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주장했었잖아요. 대통령실에 대해서 그럼 그걸 완벽하게 조사해서 확정을 져줬어야 되는 건데, 권익위가 발표했으니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서 아니다. 그 뭘 조사한 거야, 자, 이게 대통령실과 권익위의 답변이 다 다른 게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국가기록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어느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러면 갤러리아 백화점은 박물관이겠네 그랬어. 박물관이겠네 그랬어.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정진석 비서실장도 국가기록물이기 대통령 기록물이기 맞아요. 때문에 잘 보관하고 있다까지. 그럼요. 그리고 거기에 그렇겠죠. 맞춰서 권익위도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외국인이 준 선물이네 뭐네 하면서 네. 그러니까 죄가 없다 봐도 된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하고 있다 했는데 바로 유 행정관이 진술을 이제 말을 바꿉니다. 바꾸면서. 말을 바꿉니다. 말을 바꾸고 바로 이제 검찰을 불러서 조사에 들어갔잖아요. 검찰 결과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최종 결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권익위도 이틀 지나고 나서 그저 맞춰야지 이제 거기에 그렇게 맞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 저는 권익위의 이 조사를 담당한 국 정도에서는 책임져야죠. 누가 당연하죠. 사표를 쓴다거나. 그냥 얼버무려서 넘어갈 사안이 아닌데 이거는. 근데 그 부위원장 검찰 출신이잖아요. 정 부위원장. 이 양반이 발표하기를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한 바가 없다. 적이 없다. 그럼 적이 없다. 언론이 다 그럼 거짓말이라는 그동안 거야. 다 언론 뭐야? 다 거짓말이라는 거지. 언론은 또. 내가 다시 찾아보고 싶은데 권익위 발표가 분명히 나와서 외국인이 당연하죠. 주고 어쩌고저쩌고 그 당연하죠. 기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발표하라고. 당연하죠. 이거 심각.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가 검찰을 불러서 지금 조사한 게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너희들은 내가 얼마나 힘센지 모르지? 나 힘 제일 센 사람이야. 이거를 보여주고 그거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한 기자가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하고 자기가 모습이 아른거리냐면 예전에 최순실이 청와대 행정관 데리고 저 박근혜 여사 옷 맞추러 왜 강남 가가지고 그 행정관이 하얀 셔츠에다가 최순실 정호실 직원? 그렇죠. 행정관인데 카메라 이렇게 막는 거? 아니 핸드폰을 최순실의 핸드폰을 자기 하얀 옷에다 딱딱 닦아가지고. 그 액정 화면을 닦아서 탁 주는 걸 보고 국민들이 아 청와대 행정관이 민간인의 비서였구나 비서로 부리고 있구나 이거 보고 민심이 우 끓었던 사실이 있다.
이걸 명심하셔라. 지금 뭐 다 지금 근데 그 최순실은 호가위한 게 숨기다가 드러나는 사례고 그렇죠. 이거는 그냥 대놓고. 대놓고 내가 왕이라고 선언해버리가 그러니까. 내 앞에서 꾸르란 얘기잖아요. 지금.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지배를 받는 국민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 완전히. 김 여사는 진짜 우리가 뽑은 사람이 아닌데 그지? 네. 곁다리로 딸려서 온 상품이라는 우리 하나씩 이렇게 붙여주잖아. 뭐 하나 사면 여기 딸려서 그런 거나 똑같은데 왜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십니까? 누가 따라왔어요? 아, 여사가 따라오셨지. 누가 따라왔어? 따라와가지고 V0인가? 거꾸로 됐어요? V0이 V5인가? 예. 아이고, 자, 한동훈 당대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네.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됐는데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끝났잖아요. 저는 이제 이게 평균 63%잖아요. 그 당원과 여론조사 80대 합해서 20? 여론조사가 더 높더라고. 그런데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민심이 떠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4명의 후보 중에 유일하게 한동훈 지금 당대표만 윤석열 대통령과 어쩌면 각을 이뤘단 말이죠. 그렇죠. 속으로는 모르지만 어쩌면 각을 이뤘기 때문에 그걸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미래 권력을 지지했다 이런 의미도 부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싫어하는 70%가 싫어하잖아요. 이 여론이 한동훈 당대표에게 반영이 됐다, 투영이 됐다 저는 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용을 써도 안 되는 거야. 누가? 원희룡, 원희룡. 나경원, 네. 윤상현이 그렇게 애를 써도 그것도 저는 사실은 아니 오죽하면 기사에 원희룡은 망했다 이런 기사가 아니, 나왔더라고. 두 번이나 지금 계속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경원은 그래도 체면을 살렸어요. 근데 원희룡은 완전히 망한 거고 이게 되게 중요한 2등을 게 했는데도 아 그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희룡은 사실은 나경원이 너무 약할 것 같고 나경원으로는 절대 안 되니까 원희룡 네가 나가가지고 이거 그랬지. 평정이라라는 건데 맞아요. 결국은 뭐 둘 간의 퍼센테이지가 좀 차이 나더라도 그거는 나경원의 승리지. 근데 중요한 건 윤석열이 아무리 밀어도 결국 아무도 안 된다는 거가 이제 맞습니다. 드러났고 원래 처음에 한동훈 캠프에서는 65%를 목표로 삼았단 말이죠. 네. 근데 공소 취소 깠는데도 타격이 별로 없었고 두 번째 더 큰 게 뭐예요? 대통령이 공소 제기했잖아요. 이 말 깠는데도 63%가 나왔어요. 아, 여사가 문자 보내도 문자 익스도 끄떡 그랬고 없었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뭘 해도 이제 윤석열은 끝이다. 이 메시지가 그렇죠. 결국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늘 할 수 없이 한동훈까지 불러가지고 화기애애한 만찬하면서 내가 잘할게 이 얘기 사실은 한 거거든요. 그 사진 한 장 좀 보고 갑시다. 전당대회 전에 그 대통령께서 가셨는데 거기 그 저기 두 사람이 마주쳤어요. 자, 저 끝난 거 누구를 보고 있는 겁니까? 서로 손을 잡고 있는데 대통령은 멍한 눈으로 딴 쪽을 보고 있고 한동훈은 저쪽 먼 산을 바라보고 있어요. 야, 저거 저게 여기서 끝나고 난 다음이죠? 아니 시작할 아니, 때. 시작할 때. 저기서 대통령이 이제 나 이제 죽었다 이 표정이야. 그렇지. 보세요, 이제 한동훈은 미래 권력이야. 미래 권력. 현재 권력이자 미래 권력이 돼버렸고. 멀리를 손도 바라보는 제대로 안 거예요. 잡고 있잖아. 그래서 저 보세요. 그래도 대통령은 네. 손을 좀 잡으려고 각도가 하는데? 이렇게 좀 잡는 척해. 근데 한동훈은 그대로 뻣뻣하게. 뻣뻣하잖아. 야, 고개 180도 펴져 있네. 근데 대통령이 저 표정 어디서 많이 본 표정 아니에요? 옛날에 조국 대표 봤을 때 그죠, 표정. 그지? 그렇죠. 자기가 싫을 때 나오는 표정 있잖아.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수그려야 되는. 그래, 저거. 이거 억지로 저거. 눈 치켜들고 저거 눈은 어떻게 저렇게 떠? 저 옆에서 봤을 때다. 예. 눈 그러니까 밑에 요 표정이란 말이에요. 예. 싫을 때 딱 나오는 표정. 나 한동훈 안 될 줄 알았는데 아니 안 됐으면 좋겠어 하는 표정이 안 있잖아. 됐으면 저게. 좋겠어가 아니라 안 네. 됐어야 되는데 왜 네가 됐니 이거지. 아니지 처음에 만났으니까 그거는 이제 까기 전이니까는 근데 미리 알았을까? 예, 어제 따로 모임을 가졌다니까. 왜냐면 그 전에 모바일 투표가 있었잖아요. 아, 그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모바일 투표가 많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투표 전체적으로 보면 퍼센테이지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네들끼리 다 작전 회의 했고 이거 분위기 어느 정도 간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는 한 배를 탄
공동체다 이런 얘기를 계속 아주 강조해서 얘기했다면서요? 그건 사실이죠. 예. 아 그렇지만 범죄 공동체입니다. 예. 한동훈 이송대는 범죄 공동체여가지고요. 몇 가지 사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거는 뭐 전당대회 때 벌어진 사건인데 여러분들이 그 뉴탐사의 그 청담동 술자리를 한동훈이 너무 세게 질러가지고 다들 가짜 뉴스라고 알고 있는데 얼마 10억인가? 10억 했는데 네. 실제로 그 재판에서 한동훈이가 완전 코너로 몰려 있어요. 그리고 그 술집은 이미 재판 걸었다가 졌고 이미키 한마디로 이 청담동에서 술자리가 없었다는 걸 입증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완전 지금 최고로 몰려 있는데 그 사건에 조작을 감행한 변호사 최모 변호사가 이번에 대통령실에 민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증거가 없으니까 그 뉴탐사를 기소를 못 하고 있는 거야 검찰과 경찰이. 제가 볼 때는 최 그 변호사를 집어넣어서 검찰 경찰 둘겹해가지고 기소시키려고 그러는 건데 청담동 술자리는 윤석열 한동훈이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최 변호사가 민변에 이 민정 들어가는 건 윤석열 한동훈이 양쪽 협의해서 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밥그릇 싸움할 면정 너무 범죄 공동체가 많아서 결국 또 돌아온 거예요 이 한 바퀴가 다. 근데 한동훈이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네네. 어찌됐건 지난 파열음은 이제 접고 당을 잘 이끌어야 되는데 본인은 지금 그런 의지가 충만하게 있는데 과연 그럴 것인가? 근데 당장 이제 이 한동훈이 요구해야 될 게 현재 그 최상병 사건에서의 그 제3자 특검은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받으면 안 돼요. 수사할 게 워낙에 많아서 그거는 정말 악바리 같은 검사가 더 수사 안 하면 자꾸 은폐가 이건 안 되는데 그렇지. 김건희 특검은요 사실은 도이치모터스라든지 디오페 사실 사건 다 드러났어요. 저 부분은 저런 정도 단순한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의도적으로 은폐하지 않으면은 저거는 수사가 될 것 같은데. 그럼 한동훈이 지금 이제 오늘 법사위에 김건희 특검 올라갔는데 한동훈이 이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분명히 이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상식에 맞춘다는 말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했죠. 그럼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한동훈이 주장한 대로 제3자 특검 같은 거는 김건희 건을 해볼 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한동훈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네, 마치 네. 윤석열과 상당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제가 볼 때 쇼인데 쇼를 했으면 어쨌든 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라는 거죠. 책임져야죠. 예, 자기가 뱉은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저는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노태우 6.29 선언과 비슷한 말이에요. 이 스타일들이죠. 하는 거 보면은. 그래. 그거 나중에 다 쇼였잖아요. 다 쇼고 근데 쇼긴 했지만 그래도 노태우가 약간 전담은 약간 이게 낫다 그렇잖아요. 네. 그거라도 하라는 거죠. 한동훈은 그러면. 윤석열보다 좀 나은 모습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쇼라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까 말한 범죄 공동체여서 그러니까 요구를 막 세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아, 요구를 해야 돼. 일단 몰아서. 김건희부터 잡자. 요구를 해야 돼요. 그렇지. 몰아서. 요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당분간은 그래도 한의문 기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하고 어디. 아니, 대통령과 윤하고 한동훈. 당분간에 둘이 뭐. 그런데 당분간에 당분간 아니죠. 아니, 시간이 근데 이제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마음이 넓거나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쫓아내잖아요. 변 대표로 이제 계속 범죄 공동체이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전단 노트도 결국까지 같이 갔죠. 결국에. 근데 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뭐냐면 여성이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뭐 서리가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권력의 세기가 김건희 여사가 앞에 있잖아요.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데 김건희 여사는 한동훈 대표의 아주 한이 맺혔다는 생각이에요. 이번 문자 사건에서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계속 방금 변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해요. 그리고 이번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췄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했지. 그럼 그때마다 김건희 여사의 가슴에 못을 박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럴 때 김건희 여사가 과연 가만히 있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을 가만 놔두겠는가? 저거 죽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니, 김건희 그러니까. 특검을 한동훈에게 입장을 표명을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8명만 바뀌면은 그 찬성하면은 특검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요즘에 한동훈만 찬성하면 그냥 그러니까 바뀐다고 봐야 되는 그 한동훈 쪽으로 지금 몇 명의 국회의원들이 갔어. 한 30 몇 명 정도 아니, 근데 지지하고 당 있다는데. 대표가 찬성하면 그냥 바뀌는 거죠. 시급하게 이제 몰리는 거지. 그래서 그 새 요구를 하는데 권력으로. 저는 이제 이 김건희 한동훈 관계에서도요. 이게 우리가 많이 알려졌지만은 검찰총장 시절 때 카톡이 333번인가를 교환했을 때 그 지금 터진 문자보다
아마도 한동훈의 발언으로 추정해 보면 그렇지. 윤석열이 연락이 안 돼가지고 했다는데 상당히 검찰총장 업무를 김건희와 상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까지는 한동훈 죽거든요. 만약 김건희와 한동훈 전쟁 벌어지면 그 문제가 까지겠죠. 지금 당 대표니까 그거 좀 깔 수 없나?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가 갖고 있으니까 언제든 만약에 정면 승부한다면 그거 툭 하나 흘려. 원래 자기가 깔 수 있다고 했어요. 너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까봐? 그래. 맞아. 그럼 니네가 곤란한데 내가 그래도 까줘?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칼집에 칼을 딱 두고 있는 거야. 캐비넷 카드를 딱 두고 있고 이걸 누가 먼저 빼느냐. 서로의 약점은 다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누가 그러더라고.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끼리는 전쟁을 안 한다고. 맞아요. 근데 그러거든요. 한동훈이 가지고는 약점이 더 적어요. 네, 그게 더 문제죠, 사실. 아니 그러나 뭐 서로 상처를 입는 거기 때문에 서로 보완해서 직을 유지하면서 길고 가늘게 갈 수 있지. 그래도 한동훈은 어느 순간 내가 너를 밟고 올라가겠다. 이 그래야만 마음이 되거든. 있죠. 야망이 네. 있으니까. 그래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월간 중앙에서도 새 대표로 6개월을 못 버틸 거다. 윤하는 절대 화해 안 할 것이다. 이런 그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근데 전당대회 후폭풍이 더 무섭다. 아구 무서워라. 이렇게 나와 근데 그게 있습니다. 그렇게 한동훈이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걸요? 아까 말했잖아요. 계속 뭐 쥐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목덜미 쥐듯이 꽉 쥐고 있는 게 있어서 이제 월간 중앙은 희망사항이 좀 더 많이. 아니, 왜 생기는 것 월간 같고. 중앙에서 그런 희망사항을 가져요? 아니까 현실적으로 뭐 월간 중앙 참고로 좀 개인적으로 중앙계열은 약간 이준석 쪽으로 가 있고 아 그래요? 조선 쪽이 한동훈 쪽이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아 미세한 예, 차이 미세한 차이 있구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말은 그래도 88일보다는 훨씬 길게 잡아줬으니까 그나마 낫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희망사항이고 제가 봤을 때는 6개월보다 길게 갈 것 같아요. 지금 저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몇 명이 강원도 뭐 출신 의원들하고 해가지고 당 만들 수도 있어. 아니 근데 청담동 술자리 사건에서 어쨌든 윤석열도 참여했지만 윤석열은 말한 적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한동훈이 떠들었거든요. 그렇지. 그거 그냥 진실 뚝 터트리면 한동훈이 더 크게 죽을 수 있으니까 정말 윤석열 한동훈 죽이겠다 싶으면 청담동 터트려버리겠죠. 그러면은 그 양쪽에 터트릴 거를 수중치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변희재 대표는 특성이 초지일관이야. 초지일관. 그리고 항상 의견이 수렴해 한쪽으로 그럼, 항상 그럼. 대화가. 예. 이준석은 1년 2개월 있다가 비대위로 바뀌었고, 근데 김기현은 9개월 9개월. 만에 퇴장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대위를 놓고 그냥 또 일찍 퇴장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근데 6개월 그거는- 잡은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최고위원 그래서 그거 바꿨잖아요 당원 당규를. 그래서 최고위원이 2명만 있으면 비대위 체제 안 가도록 만들어놨는데 이번에 뽑힌 최고위원은 자기 편이 많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네. 네, 그래서 비대위 안 가. 보호해주겠네. 네. 오, 그러면 뭐 대권도 좀 지금은 그래서 바라볼 내가 수 6개월 있겠네. 넘게 갔습니다. 지금은 한동훈 당 대표가 더 세다고 봐요. 무서운 거요. 세요. 무서워요 이제. 함부로 할 수 무서운 없어요. 사람이 됐네. 네, 그럼요. 무서운 사람이 됐습니다. 예, 이제 지켜봐야죠. 사이좋게 갈지 뭐 밥도 먹고 지금 뭐 허니문 얘기하셨는데 분위기 좋다고 하니까 예, 우리 변희재 대표 이제 마무리 삼아서 태블릿 재판. 이 태블 재판이 이제 제가 8월달에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이제 이 장시호 태블릿 조작 문제로 거의 지금 증인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 상황인데 그 전에 빨리 해결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누가 강력하게 이 재판부를 찍어 눌렀다고 보는데 6년 동안 하던 재판을 그냥 증인 증거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이걸 그냥 한 큐에 날려버리고 선고를 때리겠다고 하니까 이제 저를 같이 도와주는 좌우 지식인 55인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법원에다가. 거기에 보수라고 하면 정규제, 조갑제, 뭐 신혜식 등등이고 이제 진보는 이제 송영길, 손혜원, 뭐 안진걸, 뭐 이런 김용민 이런 사람들이 냈는데 재판장이 이 성명서를 보더니 딱 4명, 손혜원, 송영길, 안진걸 이 사람들 이거 촛불 아니냐? 맞아. 촛불인데 왜 태블릿 조작에 대해서 지금 동의한다는 거냐? 이 사람들 탄핵 무효한다는 얘기냐? 막 화를 내고 재판장이 이랬는데 저는 이건 재판장 결격 사유라는 거를 떠나서 이게 아직도 이 사람들이 태블릿 조작 중하면은 탄핵 무효하자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은 그러면은 그 탄핵 과정에서 윤석열 한동훈이 수사했습니다. 그 수사를 다 똑바로 잘했냐 이거예요. 탄핵은 정식으로 끝났다 쳐도 이 사람들 수사하는 수법이 엉망진창이고 조작날조 수도 없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태블릿 조작을 잡아낸 거고, 그 중에 이제 장시호 위증교사를 잡아낸 겁니다. 이게 이제 청문회 들어가는데, 야, 판사까지 저래버리면은 어떻겠냐. 탄핵 끝났잖아요. 그 탄핵은 사실상 정치적 성격이 훨씬 강한 거기 때문에, 박근혜조차 탄핵을 인정했으니까 윤석열 만나서 희덕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판단했으니까. 이 끝난 문제 갖고, 야, 그동안에 윤석열 한동훈이 수사한 것들은 아예 건드리지도 마. 이러면 탄핵 뭐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탄핵은 탄핵대로 정리됐어도 그 과정에서 수사가 조작되면 그거를 밝히고 책임지게 하고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제가 하는 작업인데, 제 사건에 판사가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피고인인데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이게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판사님들이 이제 저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8월 22일 날 그때 지금 재판도 잡는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항의하더라고. 증인 증거를 다 날려버리니까 난 항의성 재판 불출석하면은 안 되지. 근데 불출석 사유서는 제출했고, 사유선 네, 제출하시고. 제출했고 그 대신에 55인의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 네. 하여튼 그 성명서 중에서 그러니까 이 촛불 인사들이 태블릿 조작에 동참한 게 어쨌든 판사들을 강하게 때려서 좀 좋은 변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스픽스도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부분 정말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탄핵은 끝났어. 인정한다. 끝났는데. 끝난 그래도 거다. 가정이 잘못된 거는 찾아서 처벌할 거 처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범들이 윤석열 한동훈입니다. 자꾸 윤석열 한동훈이 주범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범이 맞아요. 특검제 4팀에서 했어 다 모든 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주범 돌고 도는 맞아요. 거야. 그러면은 다음 재판 때는 출석할 거예요? 재판이 아니고 아니요. 지금 판사는 끝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고를 판사는 하겠다. 나와서 그 변 대표가 자기 주장을 해야 유리한데 왜 안 나오냐 이런 것 같은데. 근데 그냥 뭐 선고 때문에 선고를 하겠다. 선고 때겠다. 근데 일단 선고 일이 변호사를 잡혔대잖아요. 송영길 대표가 직접 변호사로 들어와서 일단 다시 증인 신문 하자. 이거 왜 없었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하자는 거죠. 지금 2심이죠 그게. 2심입니다. 게다가 변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 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뭐예요? 나 9월 28일 결혼한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변희재 우리 대표 신문에 청첩장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아니, 지금 이게 올린 이유를 물어보니까 결혼이 9월 28일 날 해야 되는데 지금 도주의 이 우려 때문에 시간을 보면은 28일 전에 선고 나오면 구속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결혼을 준비하는 불안하다. 가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게. 맞아. 그래서 그 문제도 제가 제기를 했죠.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설마 이제 이 나이에 결혼한다고 생각도 안 했었겠지 네, 아마. 네. PD 수첩 검찰이 조사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했다면서요. 예. 갓 결혼한 여자 PD가 장 보다가 잡혀갔다. 혼수품 마련하고 있는데. 네. 네. 지금 변호사가 사임했어요. 사임했죠. 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가 변호사가. 예,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광고하고 여러분들 마무리할까요? 명문대 출신 최고의 선생님 830여 명이 전국 어디든 여러분 찾아갑니다. 온라인 1:1 맞춤 수업을 제공하는 탑 클래스 온리 유. 학생이 원하는 선생님을 완벽하게 매칭해주는 탑 클래스 온리 유. 우리 아이 자기 주도 학습 습관화를 원하신다면 탑 클래스 온리 유와 함께 하십시오. 예, 이렇게 저희 스픽스 도와주는 광고 말씀드렸고요. 저희는 또 오늘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예, 씩씩하게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씩씩하게 역전의 용사들. 김미화의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